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TV의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3장의 1. 신체활동 지원 중에 1.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와 2. 식사 및 영양관리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 아무 말도 않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잘못된 걸 찾는 거다.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것은요. 어디 갔나? 네. 잘못된 것은 4.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입니다. 왜요? 대상자가 자는 동안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쵸? 네. 이 억제대 사용 시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2. 폐활량이 좋아진다. 3. 골격근의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4. 자세 변환이 힘들어 욕창이 잘 생긴다. 5.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자, 억제대가 뭔지 아시죠? 네,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에 억제대를 사용해서 대상자를 묶어뒀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정답은요. 4. 자세 변환이 힘들어 욕창이 잘 생긴다입니다. 묶어뒀다는데 그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자세 변환이 어려워서 혈액순환도 방해가 됩니다. 폐활량도 떨어지겠죠. 골격근의 근력도 떨어지겠죠. 다음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관절이 못 움직이니까 강직되고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기거나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대상자를 대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는다.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3.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5.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여기서 올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올바른 자세는요. 3.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입니다. 그쵸? 자, 여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은 해야 한다고 했고요. 아무 말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말을 건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하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 밑에 거랑 같이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않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휠체어는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자, 다음입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1.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2.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5.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다. 여기에서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정답은 1.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죠. 정상적인 배설을 하는데 영양 부족 아니겠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면 당연히 영양 부족 좋겠죠. 비타민까지 섭취하고 있다네요. 좋네요. 아우, 담배를 이만큼 피우면 안 되는데 일단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네. 자, 여기에서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이심, 배변 양상의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의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이것들이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번 섭취 요양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식사 방법, 속도는 요양보호사에게 맞춘다.
3. 식사 중 수면 환경, 죄송합니다. 식사 중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4.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5. 식사 중에만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여기에서 정답은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자, 식습관과 소화 능력 고려해야 합니다. 그쵸? 속도, 식사 방법하고 속도는 요양보호사한테 맞추는 게 아니죠. 대상자한테 맞춰야 되죠. 여기서 맞추는 게 식사 방법, 속도, 그 다음에 음식의 온도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에게 맞춰서 배려해야 되고요. 식사 중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자, 식사 중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식사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쵸? 자, 식사 중에만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나요? 아니요. 식사 중에만 관찰하는 건 아니죠.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3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1. 배변 양상, 2. 소화 능력, 3. 청색증, 4. 식사량, 5. 경련. 연하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연하곤란. 연하곤란이 뭐였죠?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든 상태를 연하곤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 어떤 게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되나요? 3번 청색증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사례, 구토, 청색증 이런 것 등 기타 등등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4. 노인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인 여유 2. 균형 잡힌 식사 3. 적절한 식사량 4. 약물 사용 5. 적당한 사회생활 다 좋은 건데 한 개만 딱 나쁘네요. 4. 약물 사용 그쵸? 영양 부족 다음입니다. 5. 노인의 영양 부족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당뇨병 2. 고혈압 3. 연하곤란 4. 골다공증 5. 관절염 자, 영양 부족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당뇨병, 고혈압, 연하곤란, 골다공증, 관절염 중에서 지금 영양 부족은 섭식입니다. 그치? 섭식과 관련된 것은 3. 연하곤란입니다. 6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1. 체중 증가, 상처 회복 지연, 식욕 증가, 신체 기능 증진, 안정된 심리 상태. 딱 하나 다르네요. 그쵸? 상처 회복 지연.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배변 양상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이렇게 있습니다. 7. 치아가 적어. 이상하게 잘 안 보이네요. 치아가 적어 씹기는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식이 종류는 씹기는 어렵고요. 삼키는데 문제가 없다네요. 그쵸? 그럼 어떤 음식일까요? 1. 잘게 썬 음식 2. 갈아서 만든 음식 3. 경구유동식 4. 일반식 5. 경관유동식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1. 잘게 썬 음식입니다. 그쵸? 자, 갈아서 만든 음식은요. 어떤 사람이 드셔야 되나요?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가 힘든 대상자한테는 갈아서 만든 음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구유동식과 경관유동식 있죠. 이거 두 개. 네, 이 두 개는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음식 일반식은 뭐 일반이니까 그쵸?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먹는 음식입니다. 8번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식이 종류는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다네요. 비관을 통하여, 비관을 통하여 한 게 있었다. 그쵸? 경관유동식. 9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식탁의 높이로 오른 것은, 자, 식사할 때 식탁 높이는 어디까지라고 했나요? 배꼽. 그쵸?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10번. 대상자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 팔받침이 없는 의자가 좋다. 3.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 4.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5. 휠체어에 앉을 때는 식탁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정답은요. 1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쵸?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바퀴 달린 건 안 되겠죠? 바퀴 없는 거. 팔받침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팔받침, 등받이 이런 것들 있는 의자가 더 안전한 거죠. 식탁 높이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배꼽이라고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았을 때 식탁 가까이에 붙여야 되겠죠. 붙여야 식사를 하시죠. 네. 11번.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2. 음식을 먹는 경우 머리를 뒤로 젖힌다. 3.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는다. 4.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5. 등받이에 등이 닿지 않게 한다. 정답은 1개밖에 없네요. 1.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1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누워있는 대상자 사례 예방. 1.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 입맛을 돋구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 침상머리를 30도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5.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입니다. 그쵸? 13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은 1.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요. 2.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입니다. 갑자기 마우스가 마음대로 하네. 자,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라고 했죠. 자, 일단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식사를 할 때 도와야 한다고 했나요? 마비가 없는 쪽, 그쵸?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마비된 쪽이 붕 뜨겠죠? 왜냐하면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갔으니까 떴을 때 베개나 쿠션으로 몸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 안정된 자세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가 맞아요. 그럼 오른쪽 편마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건강한 쪽은 왼쪽이네요. 왼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입니다. 1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방금 했습니다. 그쵸? 네.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을 지지한다. 4.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정답보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건강한 쪽은 어딥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그쵸? 그럼 오른쪽을 밑으로 가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그 다음 쿠션은 어느 쪽에 되어져 있나요? 왼쪽에 되어져 있겠죠. 마비 있는 쪽에 쿠션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입니다. 15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키기 힘들어한다네요. 1.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4.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한다. 5.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은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입니다. 16번 의자에 앉아있는 대상자가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한 경우예요. 1. 식도염 2. 천식 3. 폐결핵 4. 폐렴 5. 후두염. 자,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나요? 기도로 넘어간다 했죠. 그쵸? 예, 기도로 넘어가면 어디에 합병증이 올 수 있을까요? 기도로 넘어가면 폐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밥을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내려간다. 기도는 폐렴과 연결이 되어 있다. 17번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 보기 좋게 제공한다. 2.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4.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삼키기 쉽게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5.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정답은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 보기 좋게 제공한다 입니다. 18번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에 수면을 취하게 한다. 2.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3. 조명을 어둡고 차분하게 한다. 4. 식사 전에 간식을 제공한다. 5. 식사 전에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 자, 이거는 일반 사람과 똑같다. 그쵸? 정답은 식사 전에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입니다. 19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하곤란이 있답니다. 네, 1번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2번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5번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일단 여기에서 정답은요. 5번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가 여기서 정답이네요. 그쵸? 자,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넣어주면 안 되죠. 연하곤란이 있다는데. 그쵸? 충분히 씹어 드실 수 있는 양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에 딱딱한 음식은 아니겠죠. 네, 이 연하곤란이 있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의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어르신들 딱딱한 음식 안 좋아합니다. 네. 3번 신맛이 강한 음식. 아이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이 막 넘어옵니다. 그쵸? 네, 침이 많이 있으면 살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4번 똑바로 누운 상태인가요? 아니죠. 상체를 높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번입니다. 식사 도중 살해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이 적은 음식을 준다.
2.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물을 넣어준다. 3. 상체를 높이고 음식을 조금씩 준다. 4.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계속 준다. 5. 식사 중에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자,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3번 상체를 높이고 음식을 조금씩 준다입니다. 수분이 적은 음식은요, 삼키기 힘들어요. 그쵸? 고구마 100개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물을 넣어준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했어요. 그쵸?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계속 준다? 아니죠. 삼킨 걸 확인을 하고 주셔야 돼요. 식사 중에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면 안 돼요. 살에 더 걸립니다. 21번입니다.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음으로 얼려서 준다. 4.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요.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입니다. 그쵸?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22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연하곤란이네요. 1. 기침을 하면 쉬었다 먹인다. 2. 음식을 빨리 먹도록 재촉한다. 3. 사례가 들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례 위험이 있으므로 식사 전에 물을 먹이지 않는다. 5.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으로 등을 펴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사례가 들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맞죠? 지금 정답은 이거 하나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침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보고하셔야 돼요.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음식은요. 재촉하면 안 되죠. 재촉 절대 안 됩니다. 살해 위험이 있으므로 식사 전에 물을 먹이지 않는다. 아니요. 국이나 물, 차 이걸로 먼저 목을 축여야 한다고 했어요.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으로 등을 펴게 한다. 압박하는 옷은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23번 대상자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야기했어요. 신맛은 뭐가 난다고? 침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침을 유발하면 뭐가 잘 된다고 했어요? 사례가 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례 들릴 수 있다 입니다. 다음 중 사례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하는 과일은 자, 사례 침 유발을 많이 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배, 수박, 바나나, 홍시, 자몽. 아, 여기에서는 자몽이네요. 자몽. 제일 신 거잖아요. 그쵸? 25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대상자를 확인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2. 배설 여부를 확인한다. 3. 주변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정리한다.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5.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식사 돕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자신을 소개한다 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26번.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 대상자의 상체를 낮춘다. 3. 식사 전 물 한 모금 마시게 한다. 4. 마비된 쪽에 입가로 음식을 넣어준다. 5. 국물은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게 한다. 자, 여기서 누워서 식사하는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식사 전 물 한 모금 마시게 한다입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인가요? 아니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어준다고 했어요. 그쵸? 식사하는 자세. 그 다음 상체를 낮추나요? 아니요. 상체를 올려야죠. 머리를 올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마비된 쪽에 입으로 음식을 주나요? 아니요. 건강한 쪽으로 줘야 되고요. 빨대는 어떤 빨대라고 했나요?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라고 했어요. 그쵸? 다음입니다. 대상자에게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숟가락으로 음식을 가득 떠서 넣어준다. 2. 숟가락 끝부분으로 입술 옆에 대고 먹인다. 3. 숟가락을 입속 중앙으로 넣어 먹인다. 4.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서 먹인다. 5.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에서 넣어준다. 정답은요? 숟가락 끝부분으로 입술 옆에 대고 먹인다 입니다. 음식은 가득 떠서 아니고 조금씩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으로 넣어 먹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똑같아요. 숟가락 끝부분으로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인다 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도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쵸?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에서 넣어주나요? 아니요. 건강한 쪽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숟가락 끝부분으로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인다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우리가 아이들 음식 주듯이 약간 올려서 음식을 먹인다입니다. 그래야지 삼키기 쉽잖아요. 입에 쏙 들어갑니다. 28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한다. 2. 마비된 쪽의 음식이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 3. 마비된 쪽의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그대로 둔다. 4. 식사 후 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국물을 구부러지는 가는 빨대로 마시게 한다. 자, 정답은요. 2. 마비된 쪽에 음식이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 입니다.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서 제공한다? 아니죠. 그쵸? 이분은요, 이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시력이 없어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저하된 대상자잖아요. 식사를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음식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두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마비된 쪽에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그대로 둔다? 아니, 깨끗하게 닦아야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 쉬게 하면 안 되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쉬게 하셔야 합니다. 국물은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라고 말했습니다. 29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1. 기침을 하면 물을 먹인다. 2. 식사 중에도 수시로 질문하여 상태를 파악한다. 3.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4. 연하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5. 사례가 들리면 쉬었다가 다시 먹인다. 정답은요? 연하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입니다. 그쵸? 30.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편식하는 대상자. 2.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3.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4.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대상자. 5.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여기서 정답은요. 어쨌든 경관 영양이 뭔지 아시죠? 앞에서 했습니다. 코로 관을 삽입하는 영양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대상자가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이겠죠.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삼키기 힘든 상태에 있는 대상자.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이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있거나 수술을 했을 때 또는 마비가 있을 때에는 경관 영양을 합니다. 31번입니다. 경관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판매되는 영양액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한다. 2.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3.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즉시 뺀다. 5.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한 개 있습니다. 그쵸? 3.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입니다. 판매되는 영양액의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하면 안 되죠. 영양주머니는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는데 언제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고요. 비간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은 빼는 게 아니죠. 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잠그죠. 그쵸? 잠그고 난 다음에 간호사나 이건 간호사다. 그쵸?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입하면 안 됩니다. 32번 경관영양 돕기 시 시설장 간호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비위관이 눌려 있을 때 2. 비위관이 새고 있을 때 3. 영양액이 천천히 들어가고 있을 때 4.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5. 비위관이 꺾여 있을 때 어쩔 때일까요? 보고해야 되는 경우 비위관이 새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게 비위관이 새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영양액이 역류되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역류되고 있거나 빠지거나 새고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33번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설사를 계속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설사하신다네요. 설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탈수, 구토, 오심, 부종, 단뇨 뭐가 되나요? 탈수가 되겠죠. 그쵸? 설사하면은 탈수를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앞에서 했어요. 자, 34번 영양액의 주입이 빠르거나 고농도의 영양을 주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혈변, 2번 변비, 3번 설사, 4번 혈뇨, 5번 단백뇨. 빠르거나 고농도의 영양 주입이라고 했습니다. 설사와 탈수 유발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35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침상머리를 올린다. 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경관영양을 한다. 3.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 5.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뺀다. 정답 1번 대상자의 침상머리를 올린다입니다. 그쵸? 자,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으면 삼키기 힘들 때, 입으로 식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관영양을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 높이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야지 위로 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주머니를 높여준다? 아니죠. 역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근다 했어요. 잠그고 보고해야 합니다.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에는 세척을 위해 빼낸다. 빼는 건 우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36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2.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 경관영양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린다. 여기서 정답은 4. 경관영양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입니다. 자, 진한 영양액은 설사와 탈수를 유발한다 했고요.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잠그고 보고한다. 영양 주입 후에는 입안이 건조될 수 있으니까 입안을 청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입술 보호제를 발려준다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아니죠.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한다입니다. 건조해서 사용한다입니다. 37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뜨겁게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머리를 올린다. 4. 경관영양 주입 후 바로 침상머리를 내려준다. 5.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눕힌다. 아유, 여기 이거 다 했던 거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뜨겁게 준비 아니죠? 실온 정도 데운다.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은 잠근다. 경관영양 주입 후는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상체를 높여서. 그 다음에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눕힌다. 아니요, 오른쪽으로 눕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혀야 기도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 영양액이 잘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눕힌다예요. 38번 경관영양 돕기 시 올바른 것은 1번 구강간호는 하지 않아도 된다. 2번 비관이 빠졌을 경우 신속히 밀어넣는다. 3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영양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운다. 정답은요. 청색증이 나타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구강간호 해야 되겠죠? 네. 구강간호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서 자주 청결히 해줘야 되고요. 입술 보호제를 발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관이 빠졌을 경우에는 잠그고 신속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고 했어요. 다음, 고농도의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다음, 영양주머니의 영양액은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요. 처방된 양만큼 채우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경관영양액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1. 입안의 건조, 2. 갈증, 3. 다뇨, 4. 변비, 5. 구토. 뭐가 할까요? 한 개밖에 없어서. 5번 구토입니다. 그쵸? 자, 구토하거나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비관을 잠근 후 바로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40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영양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2. 비관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3. 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여기 있네요. 그쵸? 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자, 이제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식사 및 영양관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게 글자가 크니까 제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발음도 안 좋고 그렇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